NS 홈쇼핑 앱을 열면 신선하게, 쉽게, 빠르게 앱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NS 모바일.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제1기획 크리에이티브 랩의 김윤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대화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인데요. 이 주제를 고르기까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고, 뭐 복잡하고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뭐 그런 것들은 선생님에게나 아니면 책에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좀 현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생생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자주 잊고 지내는 것, 그런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대화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몇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화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대화란 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라고 말이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둘이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또 그 안에 있는 이야기 자체, 그것을 이제 대화라고 하죠. 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아마도 광고 또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텐데요. 도대체 이 광고와 대화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대화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걸 좀 알기 위해서는 광고가 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광고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하고 상당히 많이 가까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비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 또는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 증진 등을 궁극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매체를 통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전달하는 모든 홍보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이 광고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브랜드가 아니면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 주체가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요즘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들도 브랜드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은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이 중간에 매체가 있고요. 이 매체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이 광고가 갖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이 포인트에 있어요. 좋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즉, 좋은 광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이론적이지 않고 그냥 현업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 그대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대화의 조건은 이거예요. 목표를 정해라. 여러분들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에는, 대화를 나눌 때에는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대화들에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해야지. 아니면 내가 자꾸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목표를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걸 알려줄 거야.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줄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냥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내 장점을 알려줄 거야. 라는 이야기겠죠. 이게 이면에 갖고 있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이면에 갖고 있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광고 마케팅 쪽으로 돌려보면 이런 용어들로 대치할 수 있겠죠.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 또 호감도, 상기도,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재구매율, 아니면 구매 자체, 아니면 제품의 특장점을 알려서 길게 보면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와 마케팅의 목표는 구분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뭐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그런 것들, 직접적인 목표, 간접적인 목표, 여러 가지들이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봤을 때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할 때 이런 목표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광고는 여러분한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이 목표는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이야기되곤 하죠. 이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목표가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광고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Trailbla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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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lblazer. 어떠세요? 이 광고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일단 들리는 것 자체는 음악, 그 다음에 트레일블레이저라는 말밖에 없어요.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새로 나온 이 자동차의 이름이죠. 물론 지금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이 광고는 이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론칭됐던 광고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긴, 요즘 자동차 이름치고 좀 긴 이름을 가진 이 자동차의 이름을 먼저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자동차의 이름을 자꾸 보여주고, 이거를 아주 독특한, 그 다음에 친숙할 수 있는, 그냥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리듬에 실어서 자꾸 반복했던 거예요. 트레일블레이저, 트레일블레이저. 어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이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이름이 남지 않았나요?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한 목표를 갖고 만든 그런 광고인 거죠. 목표가 명확하니까 광고도 굉장히 쉽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진도산 흥미로 도우를 짓고 온도 습도 에큐듯 밤 밤낮 공을 들여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 정성과 담그는 오이 피클 청양고추 핫소스 되니 이것이 피자. 알볼로 소대로 제대로 수제로 제대로 알볼로 피자 알볼로. 어때요? 이 광고는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들리나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모아주죠. 수제로, 제대로, 알볼로 라고 모아줘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가사들은 수제로, 제대로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가사들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어떤 재료라든가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풀었죠. 그래서 수제로, 제대로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이거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수제로, 제대로 만드는 피자라는 이 제품의 차별점, 특장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도 목표가 명확하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단순하면서도 머릿속에 딱딱 박히는 그런 광고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목표와 다른 방향의 대화는 상대를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목표가 명확하거나 목표와 같은 방향의 대화를 해야, 그렇게 광고를 해야 상대방을, 고객을, 소비자를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왜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명확하죠? 단순하죠, 사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대화의 조건은 대화의 상대를 정하라 입니다. 대화의 상대를 정하라. 뭐 뻔하지. 뭐 친구랑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아빠 엄마랑 이야기하거나 뭐 대화의 상대를 정하는 게 그리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죠. 근데 사실 이거를 좀 더 쪼개놓고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광고적으로, 마케팅적으로는 이 주제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아들이 이제 고1인데 이번 그 겨울에 접어들면서 패딩 하나 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패딩 하나 사달라고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겨울이 다가오니 새 패딩이 필요해. 엄마 아빠한테 패딩을 사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 엄마 아빠한테라는 말을 살짝 빼버리고 메시지, 목표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출발해 보죠. 패딩을 사달라고 해야지, 패딩을 새로 사야지. 이게 이제 목표인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자, 주변 사람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할머니, 엄마, 아빠, 형, 이모, 동생, 또 이웃에 사는 친구 아빠, 엄마, 또 내가 잘 모르지만 그냥 이웃에서 인사하고 다니는 이웃 어른, 또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반 친구, 그 중에서도 절친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나한테 패딩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새 패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요? 자,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볼까요? 어른들과 미성년. 자, 얼핏 생각하기에 어른들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패딩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외에 나한테 패딩을 사주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른들에는 할머니, 엄마, 아빠, 이모, 이웃어른, 선생님이 들어갈 거고, 미성년, 어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형, 동생, 반친구, 절친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가만. 자, 이렇게 해보니 이 사람들만 이렇게 나눠서 이 그룹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적당할까요? 좀 애매해 보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요? 가족과 주변 사람. 자, 가족에는 할머니, 엄마, 아빠, 이모, 형, 동생이 있을 거고요. 주변 사람에게는 이웃, 어른, 반 친구, 선생님, 절친이 있을 거예요. 아, 얼핏 이렇게 보니까 내가 패딩을 사기 위해서는 딴 사람들한테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그룹은 버리고요. 가족들만 남겨둘게요. 가족들만 남겨놓고, 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단 말이죠. 뭐 어른들은 지갑을 열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 형이랑 동생은 나한테 패딩을 직접 사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야기의 종류는, 메시지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목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작은 목표,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봅시다. 할머니한테는 저의 원군이 되어주세요 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 패딩이 낡았어요 하고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할머니는 충분히 저의 지원군이 될 거예요. 아빠, 엄마, 정말 아주 중요한 대상이죠. 엄마, 아빠한테는 내 패딩이 필요해요, 내 패딩이 낡았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시에 싸고 좋은 패딩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아빠, 엄마의 직업이 열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또 이모도 저한테 조카에게 패딩을 사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빠, 엄마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이모한테도 지원군의 역할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모한테도 요즘 패딩은 이런 패딩이 유행이에요 라는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중에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 그 패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요즘 애들은 이런 패딩을 좋아한대더라 라고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자, 형한테는 형, 내가 패딩이 낡았는데 새로 패딩을 사면 형하고 같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형, 우리 같이 아빠 엄마를 한번 꼬셔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 패딩을 같이 사서 입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패딩을 사면 형한테도 이득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더 어떤 내 패딩만 사라는 저항감을 줄임과 동시에 또 지원군이 될 수도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죠. 동생한테는 뭐 딱히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동생도 나름 나도 패딩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패딩을 사면 너도 1년 후면 그 형이랑 같이 패딩을 입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패딩을 살 준비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똑같은 힘을 기울여서 모두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아빠 엄마 중점적으로 싸고 좋은 패딩을 받았어요 라는 메시지를 아빠 엄마한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 자, 이것을 마케팅적으로 광고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할머니, 아빠, 엄마, 이모, 또 형, 동생 이런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나눠볼 수 있겠죠.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 이상 이런 식으로요. 또 한편으로는 직업별로도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뭐 은퇴하시고 지금 무직이시고 아빠, 엄마는 전문직에 종사해요. 이모는 회사원이고요. 형은 대학생이고 동생은 초등학생이에요. 이런 직업군에 따라서 어떤 문화를 소유하는 또 어떤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할 수 있고요. 생활 형태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직업군으로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할머니는 아무래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겠죠. 아빠 엄마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교육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모는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하는 어떤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우리 형은 요즘 뭐 어떤 모바일 게임 이런 게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 있고요. 또 동생은 야구 경기, 농구 경기 이런 것들을 보기를 좋아하는 스포츠의 팬일 수 있어요. 이렇게 관심사에 따라서 이야기의 대상을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이외에도 대상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분류하는 방법들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마케팅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시장성에 있는 어떤 그 분류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많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분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앞에 뭐 할머니, 아빠, 엄마 이걸 띄워버리고 직업별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분류에 따라서 또 다른 메시지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대상을 정한다면 대상을 정하고 나서 이 광고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또 몇 개의 광고를 보여드릴게요. 혜리야 외정 가자. 안녕하세요. 18살 장혜리입니다. 선생님은 너희 땐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 라고 하시지만 제 눈에는 이게 더 예쁘거든요. 야 너도 일로 와봐. 야 눈썹 진짜 잘생겼다. 이상하잖아 이거. 상큼한 자몽 레드, 그윽한 토피넛, 러블리 코랄, 틴트만 해도 30개가 넘어요. 제가 오늘은 꾸안꾸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뷰튜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담배 필 것 같아요.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안 펴요.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보건복지부. 어때요? 누가 이 대화의 목표, 대상인 것 같으세요? 그냥 자명하죠.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서 남들이 보기에, 어른들이 보기에 담배를 필 것 같은 학생인 것 같은 사람을 좀 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화장에 관심이 많고 막 화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친구들 막 화장해 주기도 하고 어찌 보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 뭐 이런 친구들 꼭 공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그쵸?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을 보여주고 이 학생이 나는 담배는 노답이에요.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어때요? 공부를 아주 우선으로 두지 않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고등학생들에게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담배는 노답이고요.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꼭 공부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담배를 피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광고 하나를 더 볼게요. 빨리 와. 근데 너네 먹어. 오바 공부하는 척 한다니까 맨날. 아 됐어. 모의고사 7일 남았다. 아빠. 아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십 번 이거 봤어? 신상 전자사입니다. 누구냐? 웹툰. 담배와 마주친 우리나라 청소년들. 요즘 트렌드는 막는 것이라니까. 아빠. 아들. 들어가. 아유. 빨리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노담. 청소년 모두가 노담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어떠세요? 이 광고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본적인 대상은 앞에 보셨던 광고하고 마찬가지로 끝에 나는 노담이라고 되어 있으니 고등학생들이 주된 대상이겠죠. 하지만 이 광고는 앞서 보셨던 그 광고하고는 다르게 중간중간에 아빠도 나오고요. 다른 어른들도 나오고요. 또 웹툰도 나와요. 그것들이 청소년들의 담배 흡연을 조장하는 어찌 보면 자꾸 노출시키고 보여줌으로써 담배를 피게 하는 요소 중에 요소들로 보여지죠. 제가 이 광고를 처음 봤을 때, 이 담배 피는 학생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청소년들 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그런 주변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 어른들, 또 영화나 드라마나 또 웹툰 이런 데에서 담배 피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없애줍시다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로는 고등학생들이 대상이겠지만
주변 사람들 중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상을 꼭 하나로만 하지 않고요. 대상을 또 하나의 다른 대상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방법으로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고민해보고 이 대상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고민해보면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대화의 조건은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현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잊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광고에 있어서는 상대의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변화시키는 게 참 쉽지 않죠. 하지만 미리 제작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자, 대화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좀 전에 메인 타겟, 주된 대화의 상대는 아빠, 엄마로 정했어요. 그리고 메인 메시지는 싸고 좋은 패딩을 봐뒀어요. 그러니까 새 패딩 사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메인 메시지가 되겠죠. 자,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이야기를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어떨 때 이야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침에 아빠, 엄마가 막 출근 준비해가지고 집을 나서시기 전에 아빠, 엄마, 내가 패딩이 필요해요. 패딩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낮에 요즘 이제 집에서 수업을 받죠. 원격 수업을 받죠. 점심시간에 집에서 점심 챙겨 먹고 아빠, 엄마 지금 점심 시간이겠지? 그러면 여유가 좀 있겠지? 우선 전화를 해서 아빠, 엄마한테 패딩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빠, 엄마가 이제 퇴근하시고 아우 피곤해, 아우 힘들었어 라고 이제 집에 들어올 때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녁 식사를 다 차려놓고 보글보글 된장찌개 앞에 두고 생선 발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저녁 식사 다 치우고 나서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까 하는 그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아빠 엄마의 성격에 따라서 또 그 상황 자체에 따라서 밤에 저녁 식사 중에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생각해 보기에 여러분이 패딩을 사달라는 입장이라면 또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 집의 상황에 따라서 또 판단이 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는 꼭 대화나 광고만이 아니라 대부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요. 라디오에서도 그렇죠. 2시 탈출 컬투쇼는 오후 2시에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고요. 별이 빛나는 밤에는 밤 10시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낮과 밤 어떻게 상황이 다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망가 이놈들아. 꺼져.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아이유 씨 반편지 때는 한번 나와주셨고 진짜 네. 의리 아이유. 아이 별밤에 또 이모가 오셨는데 제가 진짜. 또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러면 다시 자꾸 새로운 거 가가지고 계속 불러요. 부르기 위해서 네, 새로운 거를 너를 부르기 위해 또 하나를 시작했어. 진짜 별밤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라디오라는 매체가 기본적으로 그냥 소리만 가지고 하는 거죠. 원래 요즘은 보이는 라디오가 워낙 많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소리를 내요. 근데 오후 2시에 하는 프로그램은 점심 먹고 좀 나른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낮에는 좀 떠들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스트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떠들썩하게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밤 10시, 11시, 12시가 되면 더 그렇죠. 좀 조곤조곤 속삭이듯이 이야기하고 너무 시끄럽지 않게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낮이라는 상황, 밤이라는 상황, 거기에 따라서 청취자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이런 그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전시장, 매장안, 상가, 학교 앞, 경기장 이렇게 어떤 장소를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TV, 오개, 포털, SNS, 라디오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 따라서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 미디어를 접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대체적인 상황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하는 어떤 그 캠프, 크리에이티브 캠프, 공모전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일 텐데요. 그래서 공모전의 경우에도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제출물을 만들 때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출물은 앞에 얘기했던 대로 상대를 정하자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제출물은 심사위원들한테 얘기해야 되죠. 그쵸? 그럼 심사위원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제죠. 깐 국제 광고제에서 꽤 오래 전에 제출물을 낼 때는 이런 요령을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만들었던 비디오가 있어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ここもうちょっとこうインタビューぐーっとこう長くして盛り上げてドーンってもうちょっと長い方が良かったかな。お前見たやろしよ。長い。長い。 어떠세요? 물론 이제 영어로 자막이 나오고 일본어로 나와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겠는데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피곤해.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빨리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짧게 이야기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피곤하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사실 피곤해요. 한 자리에서 수백 개의 작품을 계속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은 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려면 굉장히 어떤 정확한 포인트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이렇게 생각해봐야 이해할 수 있을 어떤 심오한 그런 의미를 갖고 제출물을 만들면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반에서 숙제 내는 거하고는 다르죠. 반에서 숙제를 내면 한 20-30명 학생들의 숙제를 선생님이 받아서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이해를 하고 그 학생에 대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숙제를 검토할 수 있죠. 그리고 숙제라는 것 자체가 나름 좀 어렵게 낸 뭐 그런 것일수록 더 선생님은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살펴보기에는 맡겨진 작품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출물을 낼 때는 좀 더 간결하게, 아이디어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되는 게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대화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스킵하지 마세요. 선생님, 잠깐만. 한 번만 봐주세요. 성공. 아, 여기 뭐야? 멋있다. 솥솥 618 연중무휴. 준열아, 너 여기서 뭐해? 일하지. 잠깐 앉아 있어. 키퍼 360. 키퍼 360. 키퍼 360. 키퍼? 키퍼. 보통 일 아닌데? 키퍼 360. 키퍼. 어? 오늘 우리 커플룩이네. 하하, 이게 좀 큰일이구만. 그러네. 키퍼 바깥쪽. 키퍼 안쪽. 키퍼. 키퍼 360. 나도 안쪽으로. 드디어 알아. 아. 썸웨어. 그곳이 어디든. 코롱 스포츠. 굉장히 긴 광고죠. 길긴 한데 이 광고는 어떤 매체에 주로 게재된, 집행된 그런 광고인 것 같으세요? 맨 앞에 스킵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유튜브 광고겠죠. 그리고 스킵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몇 초 있다가 성공이라고 합니다. 스킵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성공했다. 이 성공이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이 영상을, 이 광고를 본 사람이라면 이 광고는 성공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스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스킵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TV 광고에서는 소화하기 힘든 아주 긴 그런 광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마치 컨텐츠처럼, 일반 컨텐츠처럼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광고를 만들었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또 만나자. 이거 어떠세요? 자, 에어드레서라는 제품을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잘 못 살 텐데, 돈이 없어서 못 살 텐데 왜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에어드레서를 쓰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뭐 아이들의 그 옷에 있는 먼지를 잘 털어주고 아주 살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들은 엄마들한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에어드레서를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어린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어떨까요? 이 엄마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살펴요. 물론 이제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는 쉬겠지만 마음은 하루 종일 아이들을 살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만화를 볼 때에도 아이들이랑 같이 봐요. 엄마가 골라서 틀어주고 같이 보죠. 그러니까 이 광고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항상 아이들과 영상을, 만화 같은 것들을 같이 보는 엄마의 상황을 고려해서 엄마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 거죠. 재밌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이런 거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 수 없겠죠.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는 대화의 목표를 정하라, 대화의 상대를 정하라, 그리고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라 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냥 실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항상 생각하는 거, 뭐 맨날 생각하는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고요. 또 제가 현업에서 느끼기에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잊어먹고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광고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못 만날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